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오후 8시 4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간에서 76,600원에서 지금 주가 거래되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우리가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떤 뜻이죠? 이거는 매수 물량이고요. 요거는 매도 물량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이 HLB를 장중에 흔들었던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죠? 첫 번째, 바로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었죠. 제가 이게 아마 한 6% 정도 됐을 때 얘가 이제 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급등 나왔어요. 이때 시즌으로 돌아가게 되면 HLB도 역시나 여기서 한번 흔들렸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 움직였을 때의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이 HLB가 같이 움직였을 때와 그리고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움직였을 때 같은 시기에 오르고 3월 26일 날 같은 고점을 찍고 4월 8일 날 이때부터 같이 올라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커버리지를 같이 도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이게 그 아스트라제네카 이때 그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 급등 나왔어요. 근데 HLB 같은 경우에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주가가 쭉 오르다가 여기서 툭툭툭툭 쳐버렸죠. 사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시장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부분이라도 끌어다가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과거에 9월 26일에 있었던 옵디보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결국 뭐 했어요? 주가를 끌어내렸죠. 그리고 비무실사 과정 통과되었다라고 해서 주가 끌어올리죠. 지금도 역시나 옵디보 유럽 임상 승인되었다라는 거. 요 부분에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 하락했죠. 그리고 요 부분 신장권 회장 인터뷰를 통해서 무엇을 했죠? 주가 부양할 수 있게끔 만들었죠. 그러면 일단은 저는 다시 한번 더 이때에 대한 이 날짜와 이 날짜가 공통점을 갖는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3월 21일이라고 한다면 금요일이죠. 금요일까지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오늘 좀 대응 전략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댓글 화이팅이라고 한번 달아보시고요. 저는 여러분께 미리부터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때에 대한 부분에 주가 상승이 한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분명 72,000원까지는 무조건 열어놓되 상방을 79,000원까지는 가다놔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급락 사건 때도 말씀드렸고 비모 실사 과정에서 말씀드렸고 그죠? 자 이제 우리는 그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이 세력이 한번 돼보는 겁니다. 아시죠? 자,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께 2시 49분에 여러분께 알테오젠 5.8%의 분명 힘이 이쪽으로 몰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HLB가 좀 휘청휘청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HLB라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가격에 대한 전략을 분명히 도와드렸어요. 이거 리딩방 아닙니다. 잘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했죠? 그렇죠. 2시 44분에 이 알테오젠 기사 나왔을 때 이쪽에 힘이 몰려 들어가면서 HLB 쪽에 대한 힘을 좀 빼버릴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께 제가 HLB 가격을 좀 정해드렸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HLB 여기 급락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근데 요 부분이었을 거예요. 요 부분. 이게 대략적으로 13일이면 볼게요. 13일이면 목요일이었죠. 목요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음, 여기서 우리 어차피 여기서 이 대량 거래 요 부분에서는 무엇이 된다고 했어요? 한번 깨고 갈 심산이 크다. 알고 가면은 무섭지 않다고 했어요. 그죠? 알고 가야 된다. HLB 조정은 알고 가야 된다. 그래야 아프지 않는다. 몰빵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비중을 덜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왜? 끌고 가고 내가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는 투자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요일에도 여러분들께 이 소룩스라는 기업 주가 반대로 놀고 있다. 얘가 상승폭에 대한 부분이 끊기게 되면 분명 이 HLB에 들어와 있는 누구죠? 김복덕. 1대 14의 무상증자를 동원했던 이 기업과 주가가 반대로 놀 텐데 이게 한번 끊길 것이다라고 했어요.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소록수 공시를 보게 되면 제가 분명 이들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 기재 오류로 나와 있죠. 운영자금 50억이었지만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지금 바꿨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기업을 분명히 인수할 거예요. 자, 이제까지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격 밴드도 아마 한번 일러드렸죠? 자, 봐요. 72,000원이라는 가격을 오전부터 우리 알고 가야 된다. 알고 가야 이제 때려 맞거나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죠. 이게 소록스 아리바이오 이야기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고. 자, 여러분들 혼자 대응 힘드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시 바랄게요. 같이 보시죠. 요 부분이죠. 목요일에 HLB 대차 거래 우리는 이걸 주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 부분에 말씀드렸죠. HLB 우리는 가격의 밴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72,000원과 79,000원, 45,000원과 55,000원, 그리고 특수관계자들의 지분 매도 현황을 숙지하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잘 봐요. 제가 여기서 반등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요 부분에서 실제로 진양곤 회장이 뭘 했었죠?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을 지분을 늘렸었죠. 근데 최근에 임원진들이 여기서부터 늘렸다. 그러면 옵티보 이야기 나오면서 빠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대에서 똑같은 현황이라고 한다면 이때에 대한 부분에서 CMC 결과물이라도 한번 내지 않겠냐라는 건데 지금 오늘 이 반등을 잘 봐요. 이때와 지금 가장 유사하지 않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는 코스닥 1등 종목인 알테오젠으로 힘이 몰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단 힘의 주축이 조금 빠졌다는 거. 요거 포인트 하나. 그리고 우리는 외국인들이 오늘 67,000주 정도 매수 들어왔다는 건 바이오 전업종을 사는 물량이었다라는 거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건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여기서 요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이 일치되고 있다. 그러면 한두 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 내일도 일단 상승폭을 조금이라도 줄 거라고 그 이후에 내일이든 모레든 간에 지금 우리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날짜가 정확히 따지면 언제입니까? Right now 여기죠. 그러면 여기에 여기 마지막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결과물까지 열어보겠다라는 생각은 조금만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일도 이 그림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이 비모실사 일정, 조용히 사정의 지분 매도 일정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드렸고 실제로 이 매물벽이라는 불을 한 번에 뚫어낼 수 없고 이게 뭐라고 합니까? 항상 이 부분에는 물려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 혼자 힘드시다고 한다면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반드시 들어오세요. 리딩방 아니고요. 금전 요구하는 방 아닙니다. 010-8345-3409로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보내주시죠. 입장, H 입장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링크 주소 발송해드리고 여러분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인생의 선배님들이 지금 HLB 하나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혼자 가지 마시고 반드시 입장하셔서 같이 대응해 봅시다. 72,000원과 79,000원이라는 부분, 45,000원인가 55,000원이냐 부분 이게 뭡니까?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3월 8일자에 들어왔던 전환사채에 그들은 이미 일정 부분의 지분을 팔았다는 거죠. 근데 특수관계인들이 똑같이 들어왔잖아요. 여기도 들어왔고 여기도 들어왔고 똑같은 전환사채. 결국은 그들은 평단가의 조건 자체가 여기 들어온 거는 66,500원에 들어왔지만 낮출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얼마로 깔은 거예요? 46,000원으로 깔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분을 매도한 다음에 그 다음 것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응 전략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승인이냐 불러냐가 아니고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실제로 우리는 봐봐요. 지금 어마어마한 힘들은 이런 알테오젠이라는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향해서라도 이걸 가지고도 주가의 흔들림. 그죠? 과거에 똑같은 흐름을 보였던 이 종목에 대한 스타일을 보면서도 바이오 업종의 움직임에 HLB의 내부적인 세력은 힘을 빼면서 이렇게 흔들 수도 있는 거구나. 근데 이때와 가장 유사한 환경에 도래됐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릴 텐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결과물이 발생되면서 주가가 오를 때도 비중의 축소를 하지 않으시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3월 8일자에 이 전환사채에 투자했던 사람이 지분을 정확히 3월 10일 뭐죠? 이 날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날짜잖아요.
얘네들은 여기서 팔 수 없으니 여기다. 보통 카드값 내라고 하면 하루 전날이 아니고 다음 날로 연장된다고 했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이들이 이 밑에서 받아먹은 수급들, 이들이 이탈될 때 우리는 그 이탈 물량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면서 이들은 승인이냐 불로냐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도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밑에서 받아먹은 물량을 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 요 밑에서 받아먹은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게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라고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왜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서 주가가 오를 것이고 이 같은 형태를 보일 것이고 오늘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 때문에 흔들림을 줄 것이고 과거에 급락사건 나왔을 때 오를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와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소룩스의 주가를 보여드리면서 이 급락 사건을 이미 예견했고 그리고 이 HLB는 이 부분 조용호 사장의 지분 매도 일정을 보면서 주가가 급등 나올 걸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이때 영상 한 번만 가볍게 마지막으로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과거의 영상을 왜 틀어주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지금 소룩스의 전 대표는 지분을 거의 다 매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의 기업 탑업인을 인수한다고 하죠. 자, 이제 그 종목은 소룩스와 HLB 바이오 스텝처럼 나중에 5배, 5배를 끌어올 거예요. 아셨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있으면서 이런 급락 사건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HLB는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에 발행했었죠. 600억. 자, 5월 21일자 영상입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급락할 때 왜 이걸 주가를 끌어올 것인가? 이제까지 한 토시 99.9%다 맞춰드렸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끝까지 도와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600억이 전환사채. 누가 들어왔죠? JJ에셋.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지섭이 그리고 소룩스라고 하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79,600원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5,000원 미치니 무조건 받아낸다? 아니요. 금리, 자, CB,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자, 이때부터 이 전환사채 그들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고 실제로 옵티보이 이야기를 내면서 주가를 여기서 끌어내릴 것도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렸어요. 물론 이날은 제가 분명히 틀렸습니다.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예, 인정은 빨리 해야죠. 자, 좀 더 볼게요.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이 부분에 전환사채에 있는 애들을 손실을 보지 않게끔. 왜? 엄청난 세력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들 이미 만일에 45,000원에 끝나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만 한다. 근데 이자가 1%밖에 안 된다.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해주면 안 되냐? 왜? 이미 손실을 본 제3자 배정 컨버터블 본드 CB 사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본인들한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더 투자하겠다. 그런 평단가 낮출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될 거는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는 거죠. 지금 소위 말하는 쩐주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소지섭이, JJ에셋, 그죠? 소룩스. 자금이 1,500억이 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HLB 어려운 종목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이 당시에야 바이오 종목의 흐름이 좋았을 때 금리 인하기에 어떠한 전환사채든 간에 먹힐 때 시장권에는 좀 적극적인 IR을 했던 거죠. 지금 이런 시나리오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영상에서 과거 여기서 급등 나올 거다라고 했던 이유가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해주면 안 되냐? 3자 배정 유상증자는 가격을 바꿀 수 없거든. 근데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72,000원짜리를 79,670원짜리로 전환하는 공시죠. 근데 이게 안전마진을 주지 않아. 단기적인 상방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제한적인 역할을 하면서
저는 이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대응할 수 있어야지. 제가 무슨 뭐 미래에서 온 코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 보시게 되면 3월 4일자의 전환사채. 여기 보시게 되면 특수관계인이 여러 명 등장한다고. 600억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게 79,670원짜리였다. 낮춘다고 한다면 55,000원짜리니까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냐. 자, 김복덕이 들어왔죠? JJ에셋 들어왔죠? 그리고 이거 하면 또 어떤 분들이래요. 뭐 이런 사람들만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고. 이동이 들어왔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한 번 더 전환사채 있었던 걸 아시죠? 6월달 6월 25일자에 들어왔던 부분 보시게 되면 330억짜리 전환사채 들어왔죠? 65,900원짜리 들어왔죠? 낮춘다고 한다면 얼마? 46,000원이야. 이게 만일에 안 됐을 경우 안 좋은 결과물 나왔을 때도 이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특수관계인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이동이 또 들어왔죠. 85억. 여기서 생명과학을 들어가 볼까? 오늘 아마 사채 만기 전 취득이라는 공시가 나와 있더라고. 지금 잘 봐. 아, 같이 봅시다. 2월 13일에 임원 주주 특정 현황 보고서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조용호 사장의 지분 매도 일정인데 3월 15일 정확히 맞춰져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팔까? 파는 순간부터 뭐가 되지? 안 됐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도망갈 건데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보다 정보가 빠르지 않겠냐고. 8월 21일자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적이 있었다. 전환사채 발행 결정 500억. 그죠? 근데 여기 특수관계인의 현황을 볼까? 잘 보시게 되면 이동이 등장하죠. JJ에셋. 물타기 들어온 거 맞잖아. 이들이 팔 수 있는 조건은 8월이야. 앞전권은 언제죠? 7월이야. 결국은 이들은 실패냐 승인이냐 부분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이들이 고가의 주식을 팔고 그리고 이 소룩스의 김복덕이 그죠? 주가가 정확히 여기서부터 제가 말을 했잖아. 이때도 말하고. 근데도 아는 만큼 보여. 그냥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임상 승인인지 아닌지만 볼 거예요. 끝까지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예? 주봉 보십시오. 8주의 무상자를 동원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죠. 노터스라는 기업. 네? 지금 이들은요. 나중에 또 애니젠 이후에 또 하나를 인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비만 치료 관련된 회사 하나 인수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아마 그거 들으셨던 분들은 한번 눌러보시죠.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했어요 라고 해서 한번 댓글 달아보시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비만 치료 회사 하나를 인수할 거다라고 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보다 더 큰 뭔 파생된 거를 살 거야. 됐어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오시고 마지막 점검을 할 거예요. 마지막 점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없는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오전 9시 1분에 올려드렸던 부분입니다. 선도 그어드렸죠? 이때 이런 그림, 이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됐어요? 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셔서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을 준비하면 됩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8345-3409입니다. H 입장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타짜 안규수였습니다. 우리 분명히 그 다음을 공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비중 줄일 때 같이 줄여야 됩니다. 승인 불허 이런 거는 누구도 알 수 없어. FDA가 만약 사전 정보를 유출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뭐 130년 징역을 산다고. 결국은 의도가 뻔한 건데 왜 그러죠? 주가는 분명 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 비중 줄일 때 어때? 얘네들을 봐야 된다고. 하나라도 틀린 거 있었어요? 특수관계인에게 추가적으로 뭘 준다? 맞아요. 지분을 나눠준다. 틀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최근에 요 한 번이지, 요 한 번. 요 한 번에서, 야, 이거 반등 한 2% 줄 것 같은데 했다가 올랐다가 빠져버리니까 그게 문제였지. 그리고 나서, 아, 진짜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자, 리스크를 회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77,000원에는 무조건 비중을 줄이고, 72,000원은 무조건 지켜낼 거다. 7279. 이 부분 정확히 지켜낼 거다 말씀드렸잖아.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타짜 안규수였습니다.